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국토부 공식 보도 자료를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내용을 좀 보니까요, 잘 모르면은 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모두 다 잘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원문은요, 국토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고요. 7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좀 다운을 받으셔서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이제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핵심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네, 첫 번째 갱신 요구권 행사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기간이 끝나기 전인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게 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는요, 이게 2개월 전까지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지만 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는요, 6개월 전부터 이제 2개월 전까지로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명확히 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 요구권이 부여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갱신 요구권은 1회고요. 1회에 이제 2년이 보장이 된다. 그래서 최대 이제 2+2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시적으로 이제 갱신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묵시적 갱신과 갱신 요구권 행사는 이제 다르다. 그래서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 갱신 요구권 행사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묵시적 갱신이 되기 전에 계약 기간 안에 본인의 의사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 시행 시 잔존 기간만 있으면 모두 갱신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이 없이 1회 2년의 갱신권이 부여가 된다. 다만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12월 10일 이후에는요, 이제 2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법 시행 이후에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이제 갱신을 거절을 하고요. 그리고 법 시행 전에, 그러니까 법 시행 전이죠. 법 시행 전에 다른 계약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은요, 이럴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다만 그런 임대인 경우에는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계약금을 받았다거나 어떤 계약서를 좀 보여줘야 되겠죠. 이제 한편 이제 임대인이 법 시행 이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이제 부여가 된다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이유로 기존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요. 네. 그 다음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 거절만 한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지입니다. 네,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가능하겠죠, 당연히. 그거를 보장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서 이미 계약갱신한 경우에도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제 가능하다.
다만 이제 임차인은 임대인과 갱신한 계약을 유지하고 해당 계약의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 요건 행사가 가능하다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케이스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하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18년부터 20년 9월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고, 최초 전세 계약을 이렇게 맺었는데, 상호간 협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20년 6월에 이제 협의에 의해서 이제 갱신을 했죠. 법 시행 전에 했겠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임대료가 5%가 아닌 이제 8%로 증액을 한 거죠. 8%가 증액이 됐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5% 미만으로 임대를 조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조정을 뭐 안 할 거면 일단 8% 올린 대로 그대로 살다가 다음 이제 만료 시점에 그때 다시 계약갱신 요구권을 이제 한 번 더 그때 계약갱신 요구권을 그때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요거를 좀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가? 뭐 2년 거주할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제 효력이 발생이 된다라고 이제 합니다. 이제 한편 이제 갱신의 거절입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요. 1번부터 총 이렇게 9번까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호고요.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르도록 월세죠. 월세를 2번 이상 연체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을 때 2번 이상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연속으로 밀리거나 혹은 비연속적으로 밀리는 경우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입니다. 뭐 허위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택 본래 용도가 아닌 뭐 다른 영업장 등의, 그러니까 불법이죠. 불법을 하게 되면 이제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입니다. 이제 서로 합의하에 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특히 뭐 이사 나가라고 했을 때 어떤 이사비 등의 합의하에 제공을 한 경우에는 이제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제 전대하는 경우입니다. 이 전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전세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또 전세를 주거나 혹은 이제 월세를 주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이런 걸 했을 경우에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네,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로 어떤 중대한 과실로 이제 파손하는 경우겠죠. 뭐 개조를 한다거나, 뭐 인테리어를 좀 심하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뭐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해당이 될 걸로 좀 보여지고요. 예, 그 다음 임대인이 다음 각 목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뭐 다가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해당 임대차 계약을 맺은 물건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멸실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임대인이 목적의 주택을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겠죠. 이제 직계 존속이 있고 직계 비속이 있을 텐데요. 직계 존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위로 가면 됩니다. 위에 이제 부모나 조부모, 증조부모에 해당이 되겠고요. 나를 중심으로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자녀나 이제 손자녀, 증손자녀가 직계 비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나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이제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다입니다. 그 밖에죠. 이제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뭐 이거 있죠. 인테리어 공사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이죠. 그 임차인에게 직접 거주 필요성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이제 통보를 하면 입주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액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최고액을 이제 청구할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의 이제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뭐 3억이라고 전세금이 3억이라고 했을 때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 4%니까요. 월 100만 원이죠. 그럼 이제 3개월이니까 약 300만 원 정도를 물어줘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한편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 단위 임대료와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차액을 좀 봐서 가장 높은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대료 상한인데요. 임대료 상한 제한 5%는 언제 적용이 되는지, 임대료 제한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면 5%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지, 이제 무조건 5%는 아니고요. 최대로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요게 이제 뭐 대부분 다 5% 올릴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 한편 지자체가 5% 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가 있는데 지역별로 달라지는 임대료 상한은 언제 마련이 되는지입니다.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5% 이내가 적용이 되고요. 지자체가 별도로 5% 이내에서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딱히 좀 명확해 보이지는 않네요. 네. 그 다음인데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 이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가능한지인데요. 뭐 이것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이제 안 된다입니다. 뭐 동의 하에는 가능하겠죠. 근데 다만 동의를 해서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법정 전환율 기준에 맞춰야 된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전월세 전환율이 이제 4%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전세가 이제 5억일 경우에 이제 보증금 3억에 월세 67만 원, 혹은 이제 보증금 2억에 월세 100만 원 정도 된다. 즉 전월세 전환율 이제 4%가 적용이 된다. 이제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겠고요.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집주인 변경이 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매도할 수 없는지, 매도할 수가 있겠죠. 매도할 수 없으면 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도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한지, 뭐 주인이 바뀌어도 이제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계약 말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확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최대 이제 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2+2가 되겠고 5% 이내에서 이제 증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그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명확한 의사를 통보해야지만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냥 묵시적으로 그냥 갱신이 되는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자나 뭐 내용 증명 등 명확한 의사를 통보해야지만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것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는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단 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는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제 하셔야 되니까요. 이 부분을 꼭 노트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월세 전환율을 4% 이내만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4년까지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4년 뒤에 전월세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경우는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떤 청약을 준비를 하신다거나 어떤 뭐 자금을 마련을 해서 뭐 주택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하셔서 전세를 사실 필요가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